13번까지 해설인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륙성 기후 지역이 늘어나 겨울에 시원한 지역이 증가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틀렸습니다. 이건 왜 틀린 거냐면 판게아가 있을 때와 판게아가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판게아가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뭐 연중 편서풍이든 무역풍이든 뭐 극동풍이든 뭐든 항상풍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판게아가 있을 때는 비교적 요 사이사이에 바다가 없고 다 육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증기를 덜 포함한 바람이 오는 거기 때문에, 기단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열이 낮아져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더 추운 그런 바람이 불 겁니다. 이게 판게아가 있을 때고, 판게아가 분리됐을 때를 한번 봅시다. 판게아가 분리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대륙이 있던 자리에 바다들이 이렇게 꿰차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풍들이나 바람 같은 것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해양의 기후를 조금씩, 해양의 그런 특징 같은 거를 조금씩 받아오는 거죠. 따라서 수증기의 유입이 조금 더 많은 공기가 오게 되는 거고, 바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비열이 높아져서 겨울에는 오히려 좀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오히려 좀 시원한 그런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마치 영국같이.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륙성 기후 지역이 늘어나는 것부터가 틀렸습니다. 해양성 기후 지역이 늘어나는 거고, 겨울에는 시원한 지역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판게아가 분리되면은 겨울에 오히려 따뜻한 바람이 불겠죠. X고. 빙하가 형성되면 지구에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감소로 기온이 낮아지게 된다. 이 감소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기온이 낮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빙하가 형성되면 반사율이 올라가니까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떨어지게 될 거고 기온이 하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틀렸어요. 화산 활동은 대기로 많은 양의 기체와 먼지를 방출해가지고 태양 복사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기체와 먼지를 방출하면 반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태양 복사와 흡수율은 감소됩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태양의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는 태양 활동이 약하다부터 틀렸죠. 흑점이 많을 때는 활발한 걸로 알고 있죠. 태양으로 방출되는 뭐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진다. 다 틀렸습니다. 흑점수가 적은 시기에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판게아의 분리로 생각하면 되죠. 해류의 방향이 다양해지면서, 맞네요. 원래 판게아가 그냥 하나 있을 때는 얘에서 그냥 뭐 여기서 뭐 이렇게 흐르는 거 없죠.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흐르든가, 뭐 여기 이렇게 흐르든가, 이렇게 흐르든가. 근데 판게아가 분리되고 대륙이 다양해지면서 여기 튕기기도 하고 여기 튕기기도 하고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해류가 형성이 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고른 에너지 분배, 해류가 있는 이유가 거의 해류의 좋은 점이 이거죠. 에너지의 재분배. 맞습니다. 5번이 맞고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는 건데, 지금 그림 분석부터 한번 가봅시다. 우선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 반주기가 지나가지고 이렇게 자전축의 방향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원래 같은 그림에서는 태양이 근일점이 여기고 근일점이 여기고 원일점이 여기여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림이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태양의 모습인데, 근일점, 원일점이 지금 바뀌어 있는 위치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본 거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요 그림을 여기서 본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뒤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전축이 회전하는 방향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는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자전 방향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자전축이 회전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반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눈이 이렇게 떠 있고, 그러면 날 향해 갖고 자전축이 회전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전축의 회적 방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13,000년 후라고 나와 있죠? 13,000년 후에 지금 반주기가 지났으니까 얘는 26,000년이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3,000년 후에 남반구에서 여름 기온이 현재보다 하강한다. 이거는 이제 근일점, 원일점 따지는 거죠. 13,000년 후를 한번 봅시다. 남반구 여름을 보는 거예요. 남반구 여름은 여기 남반구에 태양이 직접적으로 붙일 때 여기로 보는 거죠.
남반구의 여름 기온은 현재보다 하강한다. 맞네요. 원래 남반구의 여름은 근일점이었는데 원일점으로 바뀌었으니까 맞네요.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약 13,000년 후가 높다. 이때는 계절 하나를 정해놓고 봐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북반구 여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북반구 여름 기준에서 얘는 태양 이렇게 쬐고 있고 여기서도 북반구 여름 기준 이렇게 쬐고 있네요. 그런데 어차피 태양의 남중고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예요. 기울기. 이 회전 방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 이상 태양의 남중고도는 똑같겠죠? 비슷하거나 똑같겠죠? 약 6,500년 후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4분의 1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근데 4분의 1주기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4분의 1주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지구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게 적도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태양 이 계절의 변하는 위치에다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다 이렇게 있을 거고 누우니까 자전축이 누우니까 여기다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오케이. 여름일 때 지구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니은과 기억 중에서 그럼 여기다가 대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판단을 해봅시다. 여름일 때를 보는 거니까 뭐 여기부터 봐볼까요? 여기서 바라봤다고 해볼게요. 그럼 태양이 오른쪽 기준에 있네요. 선. 그 다음에 왼쪽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지금 태양 쪽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이네요. 북반구가 여름. 봅시다. 북반구에서 여름일 때 지구의 위치는 니은보다 기역 쪽에 가깝다. 니은이 방금 북반구 여름이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건 틀렸어요. 그러면 기역 쪽으로 한번 봅시다. 기역 쪽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지금 지구가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고 태양이 왼쪽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냐면 지금 자전축의 위쪽 부분이 오히려 태양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북반구는 겨울에 가깝겠죠. 기역 1번이 정답이 나옵니다. 그림과 같이 세차 운동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가에서 나의 모습으로 바뀐 그거를 나타낸 거래요. 이거는 반주기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기온의 온도차가 더 커지죠. 왜냐면은 여기서 봤을 때 북반구가 원래 여름이었는데 북반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하니까 남반구는 그리고 오히려 연기차가 줄죠. 북반구는 지금 원일점일 때 여름이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0도입니다, 여름에. 근데 겨울에도 겨울에 원래 추워야 되는데 얘가 근일점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마이너스 10도. 연교차 지금 40도 나는 거죠. 근데 이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는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때는 북반구가 겨울인데 태양이 멀기 때문에 엿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0도고 여기는 반대로 40도 되겠죠. 그럼 여기 연교차 60도 나니까 연교차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름철 태양의 일사량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거는 이 원일점, 근일점 개념을 봐야 됩니다. 태양이 멀면은요, 그만큼 이렇게 오는 그 면적도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가까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타격을 많이 받잖아요. 빛 같은 거를 쏠 때. 예를 들어서 뭐 손전등 같은 거 가까이에서 됐을 때는 면적이 이만하게 비추는데 멀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얘기 할 것 같은데 여름청 태양의 일사량이 이때 가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북반구 여름철은 이때예요. 원일점이기 때문에 빛이 조금 좀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런데 이때 4분의 2주기, 2분의 1주기, 반주기가 지났을 때는 북반구 여름일 때 근일점이기 때문에 일사량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1년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값은 증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합니다. 1년 동안
뭐 북반구에서 받는 남반구에서 받는 이것도 아니고 지구 전체 지금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3번 기억 내용이 정답이고, 지구 자전축에 대한 뭐 경사 방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세차 운동에 대한 얘기고, 이번에도 태양이 지금 반대로 뒤집혀 있는데, A에서 우리나라는 여름이다. A에서 우리나라 아니네요. 겨울이네요. 겨울. 여기 남반구 여름이에요. 13,000년 후, 13,000년 후 이때죠? 우리나라는 현재보다 연교차가 증가한다. 봅시다. 우리나라 지금 겨울인데 그늘점에 있어. 다행인 상황이구나. 여기 다행인 상황.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름인데 그늘점에 있어. 이 엿된 상황이구나. 연교차 증가했겠다. 증가했어. 13,000년 후에 우리나라 여름의 평균 기온을 하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봅시다. 아니죠. 상승하죠. 13,000년 후에는 그늘점이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후변화의 원인 중 분류 기준이 넷과 다른 하나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요거죠, 요거. 왜냐면 자전축의 경사 변화, 지표면의 변화, 수륙 변화, 수륙펌프 변화, 대기 투과의 변화, 얘네는 다 자연적 요인이에요. 자연적 요인. 자연적 요인에는 지구 외부 원인과 내부 원인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내부 원인에 이런 지표면의 변화나 수륙펌프의 변화나 대기 투과의 변화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 외부적 요인의 경사 변화, 그리고 세차 운동이랑 경사 변화랑 그다음에 이 이심률 변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인간 활동은 혼자서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위적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몇 가지 요인을 설명한 것이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진다. 여기서 현재보다 커진다라는 게 기울기가 23.5도에서 24.5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고,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 방향, 이거는 세차 운동, 그리고 2분의 1주기에 대한 얘기예요. 대기보의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이거는 지구 내부에 의한 요인이네요. 이때는 기온이 하강하게 되죠. 가로 인해서 북반구에서는 연교차가 증가한다. 한번 봅시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진다. 그러면 이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를. 지구 북반구 그러면은 뭐 여름 기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름 기준으로만 판단해 볼까요? 태양이 원래 북반구는 좀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었는데 더 가까워졌어요. 얘네 기울어짐에 인해서. 그러면은 여름에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도 한번 볼게요. 겨울에 차렷해 있을 때 좀 더 기울었을 때, 겨울에 지금 북반구 겨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약간 덜 먼데 여기는 너무 멀어졌잖아요. 태양이.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가 증가합니다. 나로 인해 지구 공전 궤도상에서 여름과 겨울이 나타나는 위치가 반대로 변한다. 맞죠? 반주기가 지나니까. 또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는 여기 태양 이렇게 있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텐데, 이때는 왼쪽이 지금 북반구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인데, 북반구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그런데 반주기가 지났을 때는 이렇게 바뀌니까, 이때는 북반구가 여기서 겨울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변하는 거 맞습니다. 다의 경우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면 지구의 온실 효과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 아닙니다. 네, 일단 아닙니다. 왜냐면은 화산재가 성층권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성층권에 도달하는 거면 오히려 이 반사율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에어로졸, 성층권에 에어로졸 막 이렇게 뿌린다고 그때 해결 방안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빛에 뭐 산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반사율이 커지기 때문에 기온이 오히려 하강합니다. 온실 효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응이요. 어쨌든 이거는 근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게, 화산재 폭발하면 기온 하강된다고 애초에 정의하고 갔으니까 온실 효과가 증가한다는 거는 기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틀렸다는 거.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에서 더 증가해가지고 지금 기울기가 커졌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했죠? 커지는 거죠. 여름철 북극의 빙하 면적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여름에 더 더워지니까. 태양 쪽으로 좀 더 기우니까. 적도지방 기온의 연교차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원래 약간 차렷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좀 기울었을 때, 이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가도 되니까.
자, 이때는 태양이 비쳤어요. 이때는 적도 지역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따뜻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이 비쳤을 때는 적도 지방이 오히려 덜 따뜻해져요. 그러니까 조금 차가워져요. 시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의 변함이 있겠죠. 연교차 변함이 있겠죠. 뭐 겨울에도 한번 봅시다. 북반구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적도 지역을 봤을 때 지금 겨울에는 태양하고 더 멀어져서 더 추워졌고 여름에는 태양하고 좀 가까워져가지고 지금 저거예요. 뭐라 해야 되냐. 더 가까워져가지고 더 더워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북반구 기준으로도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지금 저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틀린 거고 변함이 없진 않겠죠. 우리나라의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증가할 것이다.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우리나라 여름철이라고 했으니까 1번 그림 이거 보면 되겠죠? 남중고도는요. 적도 쪽에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적도 쪽에 가까울수록 좀 커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 각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일자로 뻗은 각도에 가까울 때 일자로 뻗은 지점에 가까울 때 남중고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봅시다. 이때 기울기가 23.5도일 때 23.5도일 때는 이 지금 어디에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위도 쪽 봐야 되잖아요. 태양이 일자로 뻗었을 때와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더 기울게 되면은 중위도 찍었을 때 여기니까 태양이 일자로 뻗었을 때랑 똑같네. 그러니까 남중고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겨울철의 남중고도는 봅시다. 겨울철의 북반구 굉장히 멀죠. 근데 더 멀어졌어. 그러면은 감소하겠죠. 더 멀어졌으니까. 현재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공전 궤도로 나타낸 거고 세차운동 방향은 지구의 자전 방향에 반대라고 했으니까 세차운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자전 이거는 공전이고 그죠. 세차운동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23.5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태양도 원래 위치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가 약 26,000년이래요. 봅시다 그러면 약 6,500년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4분의 1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4분의 1주기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전축의 윗 끄트머리 여기가 우리를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야 돼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아마 북반구는 A 부분에서 여름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세우고 여기 세워야죠. 여기 세워야죠. A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는 태양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고 지구가 자전축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는 남반구 여름이기 때문에 북반구 여름 틀렸습니다. X. 현재 북반구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의 여름철이다. 현재 북반구 여름철. 원일점 맞네요. 13,000년 후는 반죽이 지난 거죠.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은 똑같겠죠.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교차의 변함이 있는 거지. 총 받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공정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1번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이거 20률 물어봤네요. 20률. 기온의 연교차가 증가하죠. 왜냐면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근일점이에요. 여기가 지금 원일점이 되는 거고 이때 원일점에서 북반구가 여름이었는데 20률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름에 좀 더 더워지고 겨울에 추워지는 거기 때문에 연교차 증가하는 거 맞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습니다. 원일점에서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증가한다. 20률이 변화해서 원과 같은 궤도가 되면요. 원일점과 극일점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1번.
10번. 현재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과 공전궤도 이렇게 나타난 거고, 원일점에서 세차운동 지구에 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한 주기가 26,000년이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겠다. 그러면 자전축도 똑같이 우리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자전축이 지구가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의 끄트머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이 A 그림이 4분의 1주기가 되는 거고, 이때는 반중이 2분의 1주기고, 여기가 4분의 3주기 되겠죠. 지금 뒤로 이렇게 누워오고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6,500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후 이런 거여서 또 더럽게 문제를 냈더라고요. 6,500년 전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은 A다. 근데 이것도 더러운 문제는 아닌 게 생각을 해봐야죠. 주기가 26,000년이라고 했으니까 현재에서 지금 65,000년 전으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현재에서 65,000년 전으로 흘러가는 거면요. 현재에서 19,500년 과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있고 여기 4분의 1주기 있고 4분의 2주기 있고 4분의 3주기 있고 또 이제 새로운 현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주기. 현재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주기만큼 간 거는 4분의 3주기랑 똑같겠죠? 그러면 C 그림이 되는 겁니다. A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어. 13,000년 후 그늘점에서 남반구는 겨울철이다. 13,000년은 반주기니까 이거는 뭐 쉬운 문제죠? 그늘점에서 남반구 물어봤어요. 그늘점에서 남반구. 원래는 이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늘점에서 남반구는 겨울이 되네요. 네, 맞는 거고. 19,500년 후 4분의 3주기죠. 4분의 3주기 후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높아진다. 아까 말했지만 태양의 남중고도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좌우하는 거지 이 회전 방향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것도 세차운동에 대해서 세차운동 되게 많이 물어보죠. 4분의 1주기 그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지구 자전축은 26,0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 거 맞고요. 왜냐면은 23.5도에서 26,000년 진행하고 다시 23.5도로 왔으니까 맞습니다. 13,000년 전 원일점의 계절은 현재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000년 전 계절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럼 계절이 현재와 다르겠죠. 아까 전에 반주기가 지나면은 여름 겨울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기니 2번이 정답이 나오고 13번까지 하면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거 이제 쉬운 문제로 왔어요. 상식 문제요.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 극지방의 빙하 면적 감소,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겠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그만큼 해수의 온도나 이런 것들 그냥 다 전체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해빙, 융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열팽창 같은 것도 작용을 하겠죠. 극지방 해역에서 염물이 낮아지게 되겠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융빙이 일어나면 담수의 유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극지방 표층에서 심층으로 침강하는 해수의 양이 증가한다. 이러면은 침강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침강은 이거에 비례해요. T분의 염분이 뭐였지? 염분에 일단 비례합니다. 염분이 높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져서 침강 더하고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높아져서 침강 더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은 이 표층 해수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밀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돼서 침강 해수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우리나라 관측소 6곳,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추정한 기온과 강수량을 10년 범위로 평균 값을 나타낸 거예요. 오케이. 기온하고 강수량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1940년에 갑자기 막 강수량이 이렇게 낮아졌네요. 이런 거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뭐 극값의 출현 빈도 증가, 이런 뭐 기후 이상, 기상 변화 이런 것들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되겠죠. 평균 기온은 약 1.5도 상승했는지 봐겠습니다. 12.0도에서 조금 위로 간 거여서 13.5도에서 조금 위로 간 거니까 1.5도 정도 상승했네요. 강수량은 대체적으로 증가했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요런 것만 빼면은 거의 증가한 편이죠.
주요 작물 재배지가 남하한 게 아니라 북상했겠죠.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지구 쪽으로 봤을 때는 적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거니까 열대림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으로 나오겠네요.